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머리띠랑 작은 미니 트리를 만들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들 마찬가지이시겠죠?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 종식이 돼서 즐거운 휴일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이렇게 쉬는 날에도 우리 투자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오늘은 재무제표와 관련한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연결재무제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가계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1인 가구라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은 거, 옷 산 거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 되겠지만 결혼을 해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면 이 세 사람의 경제 공동체가 벌어들인 돈, 쓴 돈들을 하나의 장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하나의 회사로 구성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의 집합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경제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회사들, 회계적인 용어로는 연결대상 회사라고 합니다. 이 연결대상 회사의 리스트들을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요. 다트의 사업보고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 검색을 하시면 결과를 볼 수 있고 분기보고서 상에서 가장 앞에 회사의 개요 부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네이버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같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무려 127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 연결대상 회사들이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외에도 라인 메신저라는 아이템도 가지고 있고 파이낸스 분야에서 네이버 페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할 때 기존 회사 내에서 사업부를 개설을 해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종속회사, 일종의 자식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식회사를 두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할 때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영업을 하게 돼요. 라인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와 타이완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게 되고 이런 식의 회사들이 120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 회사들이 벌고 쓰고 그리고 준비해 놓은 것들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네이버 금융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종목 분석에서 재무 분석 부분에서 이런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많은 계정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이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4가지의 기준들입니다. KIFRS와 K갭은 이 회사의 가계부인 재무제표를 어떤 기준 하에서 작성할 것인가 라는 원칙, 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IFRS예요. 그래서 2011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회사들도 원래는 이제 갭을 쓰다가 IFRS로 넘어와서 재무제표를 기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IFRS의 가장 큰 특징이 연결 대상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모두 합산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확인하게 되면 네이버의 연결 대상 회사,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많은 회사들의 합산 숫자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연결 말고 별도를 클릭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래에 매출액이 방금 전보다 크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별도를 기준으로 놓게 되면 종속회사들, 자식들 다 떼고 네이버 본체가 벌어들인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2가지의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회사들, 연결 대상 회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무나 연결 대상 회사로 가지고 와서 내가 얘를 경제 공동체 안에 넣을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그 연결 대상 회사의 범주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굳이 이렇게 회사들을 묶어서 재무제표를 쓰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연결 대상 회사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방금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에서 봤던 종속회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네이버 본체가 해당 종속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으면서 사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만 종속회사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다시 분기보고서로 넘어와서 이 옆쪽에 스크롤을 넘겨보시면 각 회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 그리고 지배관계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이를 같은 경제 공동체 안에서 종속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이렇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분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네이버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사업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분율이 20에서 50% 사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사를 지분이 50% 과반을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속회사로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 대상 회사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된 가계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건 사람으로 대입해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여러분이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통장 기록이랑 모아둔 자산이나 빚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도 모르는 부양 가족이 있다면 결혼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A라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너무 건실하고 괜찮아 보이는 회사여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의 건실한 재무제표는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으로 부풀려진 장부라면 우리는 이 회사가 건실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막고자 연결 대상 회사들을 모두 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라는 기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금융에서 여러 회사들의 별도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주회사들은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상의 숫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생각나는 회사가 CJ를 보면 이제 CJ는 CJ 대한통운, 제일제당 등등 굉장히 많은 연결 대상 회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분석에서 기업 개요 부분에 내려가서 보시면 아까 사업 보고서에서 봤었던 이제 연결 대상 회사나 관계회사 등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끝이 없이 연결 대상 회사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연결 대상 회사들을 모두 합산한 재무제표가 요 아래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 보면 이 CJ라는 지주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숫자들에 비해서 연결로 바꿨을 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연결 대상 회사들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수치가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 고민이 생길 수 있죠. 주주의 몫으로 돌아오는 순이익 단에서는 당기순이익을 지배주주 지분 당기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분리를 해서 반란해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CJ가 각 종속회사들에 갖고 있는 지분율을 고려를 해서 CJ의 몫만을 발라내서 계산한 순이익, 지배주주 지분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뉴스 등에서 통용되는 어떤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요 위의 수치가 아니라 지배주주 지분 기준의 당기순이익을 많이 언급을 해요. 지배주주 지분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가 B를 50%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A의 지배주주 지분 당기순이익은 A가 벌어들인 순이익에 B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50%만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B라는 회사는 50%를 A가 들고 있고 다른 주주들이 C라는 주주가
이 B라는 회사를 남은 50%를 들고 있을 수 있죠. 따라서 B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은 A 것이고 절반은 C의 것이 될 테니까 이러한 지분율들을 고려해서 계산한 지배주주 지분 당기 순이익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주재무제표, 가장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기본이 되는 기준이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IFRS 룰대로 쓰여진 것이 되고요. 주주의 몫이 중요한 순이익이나 자본 같은 계정은 아래에 지배주주 기준이라는 태그가 붙어있는 계정을 보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모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